나를 깨우는 소리 필립 소리. 이웃집 백만장자 8개 챕터 중에 후반부인 제5장에서 8장까지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제5장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들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 책임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방식에 신중을 기하며 무조건적인 경제적 원조보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경우 자녀는 재정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꾸준히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저축 습관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경제적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백만장자들의 자녀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녀들은 소비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능력이 부족한 반면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해온 자녀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며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녀들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백만장자들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까요? 이들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백만장자 부모들은 자녀가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보태주거나 창업을 할 때 초기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사소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주는 일은 피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와 올바른 관리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예산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고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개념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 있으며 올바른 금융교육과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부를 형성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6장 차별 수정 정책과 가정 스타일.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 가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양육 방식과 가치관을 분석합니다. 특히 부모의 재정적 지원과 자녀의 성공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백만장자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차별수정 정책,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명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경제적 상황이 다를 경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차별수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형제 중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녀를 더 많이 돕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녀가 경제적 책임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스스로 재산을 형성하는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반면
지원받지 않는 자녀들은 독립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스스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녀들이 직업적 성취도가 낮고 소비 성향이 강하며 투자나 저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해온 자녀들은 높은 재정적 자립도를 보이며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백만장자 부모들은 자녀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기보다는 모든 자녀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백만장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양육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절약과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저축하며 현명하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값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요구하더라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부모가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백만장자 가정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금융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며 투자와 복리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부모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많은 백만장자들은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부가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를 형성하려는 동기가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만장자 부모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융교육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들에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력과 성취가 중요하다. 자녀가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셋째, 재정적 독립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책임감 있는 경제생활을 강조합니다.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합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 있으며 올바른 금융교육과 자립심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끈다는 점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돕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차별 수정 정책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7장 돈이 되는 분야를 찾아라.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과 사업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유행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과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직업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의료, 부동산, 금융, 에너지 등의 산업은 시간이 지나도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이런 분야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유행을 따르는 직업이나 사업은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맞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영업이나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 금융이나 IT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돈이 되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만장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경쟁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식당 운영보다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식 요식업, 채식 전문 레스토랑 아니면 친환경 식당 등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더 유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회계사보다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직업과 사업 분야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기업가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업보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컨설팅, 부동산 투자, 온라인 비즈니스 등은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백만장자 중 상당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진입장벽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단순한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많은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본업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며 부를 늘려갑니다. 주식, 채권, 펀드, 스타트업 투자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도 많은 백만장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금융 지식을 쌓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월급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 외에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프리랜서 일을 등 통해 수입의 흐름을 다각화하는 것이 부를 쌓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인맥을 넓히는 데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보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낮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돈이 되는 직업과 사업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과 사업을 선택합니다. 수익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강점과 일치하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 전문직,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등은 백만장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업 및 사업 분야입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력을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장 직업, 백만장자와 상속자들.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와 상속자들의 직업적 특징과 경제적 행동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를 스스로 축적한 백만장자와 상속을 통해 부를 얻은 사람들은 경제적 태도와 직업 선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자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상속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며 처음부터 부였던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검소한 생활 습관과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사치품을 소비하는 대신 소득의 상당 부분을 투자와 저축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백만장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백만장자 중 다수는 사업가나 자영업자입니다. 사업가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지만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높은 급여를 받지만 지출이 많아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단기적인 수입 증가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업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기업 운영, 금융 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부를 키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백만장자의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경제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받은 부자들은 부를 스스로 만들어낸 백만장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행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백만장자들의 자녀들은 부모 덕분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이 부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검소하고 전략하는 태도를 가졌다 해도 자녀들이 그 가치를 배우지 못하면 쉽게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를 낭비하는 경향이 많으며 자신의 직업적 성공보다는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동기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노력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을 받은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상속자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이 점차 줄어들고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늘려라. 백만장자들은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즉 부동산, 주식, 사업 등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많이 벌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소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를 창출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교육한다. 백만장자들은 자녀가 부를 낭비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재정교육을 시킵니다.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다.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사치스럽게 생활하지 않으며 검소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부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수입이 있어도 소비가 많다면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적은 수입이라도 철저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백만장자들과 상속자들의 직업적 특징과 경제적 태도를 비교하면서 부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을 설명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근면하고 검소하며 장기적으로 부를 키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백만장자들의 직업적 특징은 사업가가 많고 장기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상속자들은 경제적 독립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소비를 많이 하지만 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8개 챕터 중에 제5장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 제6장 차별 수정 정책, 가정 스타일, 제7장 돈이 되는 분야를 찾아라, 제8장 직업, 백만장자와 상속자들, 이렇게 후반부를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현대 이 시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버는 것보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믹스한다면 정말 나는 어떠한 방식의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